재민방송 궁금한 뉴스 4.15 총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심을 잡기 위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움직이는 후보자들이 있다면 현명하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고민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 여론조사 마지막 공표일이 8일 앞두고 재민일보와 한라이보, JI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습니다. 재민일보 고미 기자와 여론과 표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사를 중심으로 그 20대 총선에서 마지막에 웃을 후보를 가늠해보는 여론조사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번 저희 재민일보 등 언론 3사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그 선거운동 막판 총공세에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요. 처음 저희들 4.15 총선 후보군을 이제 확정을 했을 때 그때 이후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그 격차에서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재민일보 등 언론 3사 여론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들 선거 공약집은 이번 주에 받았어요. 네. 선거 여론조사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집을 받기 전이라 네. 정말 어떤 후보를 결정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근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선거운동, 그러니까 저희들 선거할 때마다 그 볼거리가 있었잖아요. 뭐 앞에서 율동도 하고 뭐 네. 로고송 누가 어떤 로고송을 썼느냐는 얘기들도 종종 했었는데 네. 원래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아마 공약을 설명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보다는 뭐 해달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 선거랑 다른 게 뭐야 라는 얘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대신 좀 달라진 게 토론회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네. 토론회에 누가 어떻게 좀 자신감이 보이더라라는 것들도 굉장히 유심히 살피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SNS 그리고 유튜브 다들 TV를 하나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창구가. 뭐 이런 온라인을 통한 소통 창구가 확대됐다는 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집중해야 될 것. 네. 아까 뭐 마지막 가늠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역이나 연령대 직업군 뭐 분류는 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능한 투표를 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네.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다시 네.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선거의 꽃은 토론회인데요. 네. 토론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회의 그 질을 평가하시더라고요. 네. 어느 토론회가 더 재밌었고 네. 어디서는 무슨 얘기만 했고 하는 얘기들을 네. 정말 자주 하세요. 네. 그렇군요. 근데 공약집이 너무 배포가 늦어진 거 아닙니까? 공약집 배포가 늦어졌다기보다는 이 여론조사나 이렇게 진행할 만한 네. 타이밍들이 정말, 그러니까 네. 공약집보다 저희들 이제 거리 유세를 하면 공약을 듣잖아요. 네. 뭐 지역마다 우리 뭘 그런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네네. 얘기들을 저희가 길에서 들을 수 있었죠. 집에 앉아 있어도 이제 스피커로 네네. 들을 수가 있었는데 원래는 뭐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네. 찾아보기가 힘든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네요.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근데 지금 포털에서도 후보자들 이름 치면은 정보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뭐 저희들 선관위 홈페이지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또 꼼꼼히 누르기에는 네. 그 저희들 예년에 비해서 후보군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뭐 네. 저희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네. 뭐 정당들도 많잖아요. 네. 어떻게 다 찾아볼지 저도 네. 다 찾아보기 힘들던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장까지 가는 마음을 망설이게 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가능한 투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꼭 집어서 투표율을 얘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이번 여론조사에서 저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겠냐. 네. 91.8%가 이렇게 하겠다. 많이 예, 가급적 하시겠다고, 투표하겠다. 그런데요, 저희들 여론조사의 함정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냥 물을게요. 투표하실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물론 해야죠. 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가급적 할 생각이라고 하실 거예요. 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네. 여론조사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뭐 10명 중에 9명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네. 저희들 과거 총선 투표율이 그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 선거 투표율이 어떻게 보면 전국 상위권이었어요. 네. 뭐 한국의 뉴햄프셔다라는 얘기 뭐 따라 붙을 정도로 제주에서는 이런 선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유독 총선만큼은 투표율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2012년 그 4월에 그 네. 19대 총선 네. 투표율이 54.9%였습니다. 반타작이네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해 12월에 진행한 대선 투표율이 73.3%였어요. 네, 많이 올랐네요. 차이가 네. 많이 나는 거예요. 네. 자, 2014년 6회 동시지방선거 네. 투표율 62.8%였어요. 그래도 평균보다 많이 그래요. 오른 수치죠. 총선보다는 나은 편이죠. 네. 근데 20대 총선 딱 갑니다. 2년 후에 2016년 네. 57.2%예요. 그러니까 과반 60%가 안 된 거예요. 네. 또 2017년 대선 투표율이 72.3%. 대선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우리 제주도 분님께서. 그리고 2018년에 그 7회 동시지방선거 때는 65.9%. 네, 자, 이번에 그렇군요. 91.8% 투표하시겠다고 응답을 하셨지만 네. 진짜 가서 투표하실 분 얼마나 될지. 네. 그리고 이번 투표율이 굉장히 민감한 게요. 네. 저희들 당선 가능성에 표를 던지겠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층이 네. 10%대 이상 나왔거든요. 네.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게 당선 가능성에 표를 던지겠다는 심리가 참 네. 묘한 게요. 네. 저희들 이번 여론조사 표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4%. 네. 뭐 신뢰 수준이 한 95% 정도 되는데요. 네. 당선 가능성에 표를 던지겠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 한 5.9%나 됐습니다. 네. 자, 소속 정당이 35.6% 정도였고요. 네. 능력이나 뭐 경력, 정책 공약 보겠다 한 20% 정도였는데 네. 이거는 뭐 확실하게 네.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네. 소속 정당을 보겠다는 것도 이제 뭐 마음을 굳히기는 했지만 네. 이겠죠. 근데 이 당선 가능성이라는 거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는 분들, 네. 그죠? 마지막까지 고민해서 내 표를 버리지 않겠다. 네. 이왕 쓸 표는 되는 쪽에 던지겠다 하시는 심리들이 그렇군요. 마지막에 작동을 하실 텐데 네. 이분들이 투표장에 가시겠느냐를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선 4.15 총선 판이 깔리고 난 이후에 그 지역구별 지지도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제주시 갑부터 살펴볼까요? 예, 제주시 갑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7명이나 됩니다. 네. 이 중에 더불어민주당 송재 후보가 가장 많은 39.6%의 지지도 얻으셨고요. 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가 96.6%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7.3%, 정의당이 고병수 후보가 5.9%의 지지도를 형성을 했어요. 네. 뭐 이건 계속 더 진행이 될 내용이니까. 근데 네. 여기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이번 하기 전에 지난해 말에 네. 적합도, 후보 적합도에 대한 네. 지지도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적합도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네, 후보군은 훨씬 더 많았고요. 네. 사실 송재 후보가 전략공천 되기 이전 조사여서 네. 뭐 비교가 되겠냐 하겠지만 음. 전 좀 아까 말했잖아요. 소속 정당을 찍겠다라고 하는 표가 굉장히 많았다. 네. 심리가 많았다를 봤을 때 일단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으로 한정을 했을 때 42.6%가 긍정 의사를 보였어요. 네. 예, 그 사정을 감안하면 지금 송재 후보가 보이고 있는 지지도가 네.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뭐 조금 앞서 저희 여론조사 전에 네. KCTV 등 뭐 4개 언론사가 진행한 그 네. 여론조사 때는 한 34.3%. 음. 그러니까 그보다 이번 조사가 조금 더 높아졌는데 네. 그 유무선 전화 그 비율, 조사 비율을 보면 저희가 유선이 그 4거든요. 네. 무선이 6이고요. 네. 그러니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네. 아까 그 보수 통합을 내건 미래통합당 네. 후보들의 적합도가 한 22.7%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장성철 후보가 얻은 지지도가 29%대잖아요. 네.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점도 좀 눈에 띄고요. 그래서 아까 당선 가능성을 또 보면 이 지지도하고 또 달라져요. 네. 아까 제가 말했던 적합도 결과하고 저거 더 비슷한 게 예를 들면 이 지지 후보 선택 요인의 1번이 그 소속 정당이거든요. 네. 여기 갑 같은 경우는 37.7%나 됩니다. 네. 정책과 공약 그리고 능력과 경력이 한 21%대. 네. 그리고 송재 후보가 30, 40대. 네. 그리고 장성철 후보는 50대 이상 네. 보수 진영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요. 자영업, 사무직, 노동직 그리고 그 가정주부 영역에서는 송재 후보를 그리고 1차 산업 영역에서는 장성철 후보를 조금 더 지지했습니다. 근데 송재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전략 공천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에 대해서도 조금 지지가 많았어요. 적합도가 좀 더 있을 거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네. 그게
이번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송지 후보를 뽑는데 투표를 하겠는데 뭐 네. 때문에? 라고 네. 물었더니 소속 정당을 보고 네. 라고 하신 분이 62.9%나 됐습니다. 거의 더 정당 보고 많이 뽑으시죠? 예, 그리고 네. 조금 더 역량을 좀 네. 더 끌어올려서 네. 보여주셔야 될 필요성이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번째 도전인 장성철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니까 응답하신 분들이 능력과 경력 쪽을 조금 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자주 얼굴을 보셨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살피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그 제주 세개 선거구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을 펼치고 있는 곳이 제주시 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네. 어떻습니까?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5명의 후보가 경쟁구 중인 지역구입니다. 네. 또 재미있는 게 이제 지난 20대 선거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후보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다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또 맞붙어서 싸울 얘기가 더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얘기들을 가지고 또 네.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논쟁을 벌이고 계시기 계속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캠프에서. 그렇죠. 자, 제주 재미일보 등 언론 3사 여론조사에서 네. 지지도 간 격차가 가장 좁은 지역구여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지지도 46.5%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36.9% 지지도 얻었어요. 네. 나머지 후보 3명이 이제 한 자리 때 지지를 확보하는데 좀 그친 상황이긴 한데요. 네. 여기도 좀 재밌는 게 지난해 말 적합도 조사.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의 적합도가 50.7%였다는 걸 보면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46%대가 조금 흡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앞서 진행했던 KCTV 등 언론사사 여론조사 때도 네. 49.9% 지지를 얻었었는데 네. 이번 저희 조사에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또 이제 부상일 후보, 미래통합당과 앞서는 보수 진영의 적합도였죠. 네. 그때는 23%대였는데 KCTV 등 언론사사 여론조사에서는 28.9% 그리고 네. 이번 재미일보 조사에서는 또 이게 올라갔잖아요. 36%대까지. 네. 그래서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또 이제 해석이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근데 이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면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2.7% 당선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아무런 조건 없이 물으셨거든요. 네.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봤을 때. 네.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 부상희 후보가 30.6% 네. 격차가 벌어집니다. 네. 또 능력과 경력보다는 여기도 역시 이 지역구도 소속 정당을 보고 찍겠다. 네. 라는 지지 의견이 많았고요. 네. 제주시 열 지역구에서는 30대와 50대가 투표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높았습니다. 네. 지역구의 범위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뭐 아라동이라든가 이런 지역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지역들이 좀 젊은 분들이 많이 30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네. 투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좀 눈에 띄고요. 네. 아까 갑 같은 경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음. 더불어민주당 쪽을 약간 지지를 하셨는데 네. 을은 또 미래통합당 쪽으로 약간 기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약간 범보수 쪽으로 기운 경향을 보였고 네. 1차 산업 역시 부산일 후보 쪽 그리고 사무직과 노동직, 가정주부, 학생은 오영훈 후보를 택했습니다. 또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소속 정당 아까 말했던 당선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래서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좀 많았고요. 부상일 후보는 상대적으로 능력과 경력 쪽에서 조금 더 평가를 그렇군요. 받으셨습니다. 또 오영 후보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네. 연령대에서 네. 조금 앞선. 근데 부상일 후보는 60대 이상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셨던. 네. 예, 그런 당선 가능성 역시도 좀 비슷한 그 흐름을 보였잖아요. 네. 60대 이상이 많이 투표를 해주시면 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시네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공약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그랬군요. 조금 더 보수 경향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 나는 이전이 좋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서귀포 얘기 들어볼까요? 서귀포도 이제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그리고 네.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47.9%, 네.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36.3%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 진행한 적합도구 조사에서 위성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48%대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강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름을 올리진 않았었지만 네. 이제 보수 통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합도 정도가 한 29.3%, 그러니까 그보다는 조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네.
또 이 KCTV 등 언론사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제 위성군 후보가 48.5%, 네. 그리고 강경필 후보가 29.3% 네. 이렇게 받았는데 강경필 후보가 조금 더 나왔던 그렇군요. 것을 보면 네. 이제 저희들 유선 전화 비중이 높은 게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당선 가능성에서는 편차가 또 벌어져요. 여기도. 네. 그러니까 네. 위성군 후보가 57.3%로 네. 강경필 후보 29.5%로 크게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서귀포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조금 흥미로운 게 네. 앞서도 제주시 갑과 을은 소속 정당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소속 정당보다는 이제 능력과 경력을 조금 더 네. 그러니까 능력과 경력이 한 34% 정도가 됐고 제 기분 소속 좋네요. 소속 정당이 27.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겠다. 네. 좀 더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네. 40대 이하 그리고 동지역에서는 위성군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가 많았고요. 강경필 후보는 50대 이하 읍면 지역에서 힘을 좀 냈습니다. 네. 1차 산업 자영업 영역에 좀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네.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게 아까 부상일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60대 이상이 네. 사랑을 좀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위성군 후보 같은 경우는 전 직업군은 물론이고 보수 경향이 강한 그 60세 이상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점찍고 있습니다. 아주 지역 관리를 잘하셨네요. 그래서 강경필 후보가 아마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막판에 많이 득표를 하는 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21대 총선의 핫 이슈죠. 네. 준연동제 비례대표가 처음 시행되는데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 조사 결과도 나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전 제일 신경이 쓰여요. 네, 이 부분이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친 정당만 한 35개. 그렇군요. 자, 투표용지를 제주도에선 인쇄도 하지 못해서 네. 저희들이 받아 건너올 예정이고요. 네, 네. 자동 개표기를 이용하지 못해서 손작업을 해야 되면 수작업을. 아유,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네, 수작업으로도 꼬박 하루 이상은 걸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네. 그러니까 신경도 쓰이고 손도 많이 가는 네, 네. 뭐 그런 예정인데요. 네. 이번 진행한 비례대표 정당투표 지지도 조사. 네. 저도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받는데 네. 이 부분만 오면 망설여져요. 네. 그러니까 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한 어떻게 네. 보면 지지 정당을 정하지 네. 못한 부동층에 들어 있기는 한데요. 그렇군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미래통합당 자매정당이 미래한국당이 23.9%로 가장 많은 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도 21.0%. 네, 네. 오차범위 내여서 이거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네, 같고요. 네. 열린민주당이 11.9%, 네. 정의당이 10.7%. 네. 나머지 정당들은 아직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네. 여전히 계속해서 이름을 알려야 되는. 네, 네. 저도 이제 선거 공약집에서 이제 선관위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고 펼치는 순간 아 하고 놀랐거든요. 네. 이게 다 뭐람 그렇군요. 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직 지지 정당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저희 20.5%. 네. 10명 중에 이제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네. 뭘 선택할지 네. 사실 색깔로도 구분하기가 좀 힘든 네. 뭐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꼼꼼하게 근데 오히려 네. 제일 많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도 잘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기타 정당 2.7%나 있어요. 네. 아주 골고루. 근데 기타 정당에 들어가 있는 그룹이 네. 30개는 된다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7%를 거의 30개가 되는 정당이 나눠 갖는다. 네. 그래서 뭐 농담 삼아 네. 다음엔 제주 괜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 그렇군요. 예, 당이니까요. 네. 예, 그런 얘기도 있어서 좀 네. 웃기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음 선거에는 많이 또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각 정당들에서 네. 이번 제주 관련된 1번 공약으로는 네. 제주 4.3의 완전 해결을 네. 꼽았었습니다. 제발 해결돼야죠. 그렇죠. 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 네. 해결하겠다. 네. 설전도 많이 벌이셨어요. 뭐 그렇군요. 이를 따른 뭐 성명도 나고 이렇게 했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근데 제주도민들은 그것도 바라긴 하는데 1번 공약으로 경제를 좀 해결해달라. 지금 경제 네. 상황 해결해달라라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면 네. 제주 경제 살려달라는 얘기가 유권자 10명 중에 6명 정도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후보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꼭 해야 할 것.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한 순서를 네. 제대로 정하고 유권자들을 설득을 해야 네.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건이네요. 그게. 그렇죠. 네. 저희도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네. 그전에도 다 경제 문제, 민생 해결부터 해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도의원이 다르고요. 네. 도지사가 다르고 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네. 달라요. 그러니까 당장은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공약을 제시하시지만 네. 이제는 유권자들도 많이 알거든요. 네. 똑똑해졌어요. 네. 아, 이건 도의원이 냈으면 좋겠는데 네. 라던가 이런 걸 왜 국회의원이 공약을 해야 하는 내용들도 알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보고 네. 접근을 해주시는 게 음. 아마 이 똑똑해진 유권자에 맞춘 똑똑해진 후보가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서귀포시 주민들은 그 보궐선거로 도의원 선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네. 대정이라든가 지역 주민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이 알리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네. 계세요. 그렇군요. 네, 서귀포시 도민들은 그 보궐선거도 함께 도의원 선거도 해주셔야 되는 점까지 우리가 다뤄봤습니다.